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초겨울이지만 그래도 겨울 추위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겨울이라는 계절이 주는 추위도 매섭지만 마음이 주는 추위가 더 힘들 때가 있죠. 두꺼운 방 한복에 난방을 해도 마음의 온도는 훈훈해지기 어렵습니다. 각 지역마다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여는 곳이 많은데요. 올겨울 배려와 나눔의 손길들이 많아져서 마음의 온도, 따뜻함을 넘어 뜨거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황만기 박사님과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좀 건조하고 또 추워지기도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아토피를 원래 앓고 계신 분들은 더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좀 이따 더 설명드릴 부분이기도 한데 MC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토피는 여름형 아토피가 있고 겨울형 아토피가 있습니다. 즉 여름에 좀 더 심해지는 아토피 타입이 있고 겨울에 좀 더 심해지는 아토피 타입이 있는데 겨울형 아토피가 3분의 2입니다. 여름형 아토피는 3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춥고 건조한 이 겨울철에 조금 더 대비하셔야 되는 질환이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이렇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아토피 피부염은 과연 어떤 병증인가, 어떤 질병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한마디로 만성적이고 재발도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진물 나고 피나고 닦지 않고 부스럼 나고 각질 나고 그다음에 피부가 빨갛게 되고 특히 중요한 게 어린이들한테 특히 중요한 거는 너무너무 가려움증이 심해서 밤새도록 긁느라고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긁어대는 것.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정말 마음에서 피가 나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영유아기에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소아기나 청소년기에 시작을 해서 성인기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병증인데요. 이상하게 생각이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확고하게 확립된 진단적 견해, 확고하게 확립된 원인 이게 아직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토피라고 하는 말 자체가 A라고 하는 부정의 접두사에다가 토픽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A라고 토픽이 없다. 그렇죠. 토픽이 없다. 토픽이 아니다. 토픽 모르겠다. 즉 토픽은 원인 또는 주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상한 피부염이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병증 치료 자체가 이게 수월치 않다. 그러니까 처음 나타났을 때 조기에 집중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토피는 영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의학에서도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것들을 정의해 놓은 것이 있나요? 맞습니다.
옛날 고문헌, 한의학 고문헌을 보시면 태열이라고 또는 태독이라고 해가지고 아토피 피부염을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네. 태열, 태독인 그럼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동의보감을 비롯해서 많은 고의서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어머님 탓으로 많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태중에 자궁 내 환경에 아기가 배태되고 있을 때 어머님이 섭생 관리 잘못한다. 예를 들어서 너무 뜨거운 걸 많이 먹거나 너무 매운 걸 많이 먹거나 너무 자극적인 걸 많이 먹거나 뭐 이렇게 뭐 기름진 걸 많이 먹거나 이래서 아기한테 태독이 쌓여가지고 출생 후에 쫙 퍼져서 태열로 발전을 한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해요. 좀 임신을 했을 때 좀 음식을 잘 먹어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음식을 그럼 먹게 되면 좀 아이한테 안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궁 내 환경 자체가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리 있는 그런 원인론적인 한의학적인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현대의학적으로도 많이 밝혀져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음식적 문제뿐이 아니고 산모의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도 태독, 열독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네. 잠을 충분히 못 자도 열독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많이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철 음식을 많이 못 먹었을 때도 열독, 태독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철 음식 하니까 우리가 좀 반성되는 측면이 많이 있을 수 네. 있는데 요새는 사시사철 나는 음식들, 그러니까 제철에 나는 자연 친화적 음식물들을 우리가 잘 못 먹는 세상이 네. 되었어요. 이게 뭐 좋든 나쁘든 떠나가지고 그래서 유전자 변형 식품들도 많이 먹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식품 이렇게 첨가제가 많이 함유된 식품들도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식 밀집 사육에 의해서 항생제가 너무 많이 복용된 그런 네. 가축들을 도축한 고기들도 너무 많이 먹게 되고 유제품도 너무 많이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현대적인 어떤 생활 환경 조건 자체가 아토피를 굉장히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도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좀 이따 말씀드릴 위생가설하고도 약간 연동되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네. 이 음식과 관련되어서 현대 생활 조건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아토피는 굉장히 특이한 게 선진국병입니다. 산업화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된 개발도상국 이후에 보통 유병들이 나타나는 병증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즉 적도지방에 저개발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적도지방에는 아토피가 별로 없습니다. 아. 대부분 이렇게 북반구의 부기가 좀 높은 지역들, 선진 산업사회들, 이런 사회들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70년대 교과서만 봐도 아토피가 있긴 있는데 유병률이 1% 이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기들 같은 경우에 거의 35에서 40% 유병률이 폭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을 하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출현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진국병이라고 불리는 병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원인들이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아까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 원인을 모르니까 아토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여러 가설들이 있는 거죠. 유전적인 원인, 뭐 사회적인 원인, 뭐 혈액학적인 원인, 세균학적인 원인, 뭐 바이러스 원인, 진균, 곰팡이 원인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세균 원인이 사실은 많이 요새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세균 중에서도 황색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건데 네. 요게 그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애기들한테는 특이하게 세균 검출이 많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가설도 하나의 가설일 뿐인 건데 뭐 면역학적인 불안정성 가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위생 가설입니다. 위생 가설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이진, 너무 깨끗해가지고 너무 깨끗하게 관리해가지고 아기한테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하는 병증. 지저분한 위생관리가 아니라 반대로 너무 깨끗한 위생관리가 문제가. 어느 정도 깨끗한 건 괜찮은데 네. 너무 지나칠 정도로 깨끗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아기가 지저분한 환경을 조금만 만나도 바로 이제 어떤 피부 발작 현상인 염증 반응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 네. 즉 아기들이 면역학적인 훈련, 근육도 훈련해야지 좋아지잖아요. 면역학적인 훈련도 약간 좀 앓기도 하고 약간 지저분한 거 좀 접하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땅을 밟고 뭐 하면서 자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미생물에 의한 훈련, 감각 네.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결국 아토피가 생기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명백한 증거가 작년인가 2018년도에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보고가 됐는데
너무 일찍서부터 해열제하고 항생제를 너무 세게 쓰면은 항생제가 뭡니까? 세균을 박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내에 세균이 싹쓸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깨끗하게 싹쓸이가 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좋은 세균들도 싹쓸이가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알러지 유발의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역학적인 증거가 작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서 네. 요새 이 위생가설이 굉장히 뜨고 있는 아토피의 원인으로 뜨고 있는 가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아토피는 아이들에게 나는 병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인분들 중에도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아토피가 어린 시절에 드러났었을 때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에 집중적인 체질 관리 치료를 안 해서 네. 세월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런 이제 안이하고 방만한 마음으로 관리가 섭생이 좀 제대로 안 된 경우에 있어서는 성인형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토피가 뭐 소아, 청소년, 뭐 영유아 이렇게 단계별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각 나타나는 특징들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나타나는 특징들, 청소년기까지는 사실은 만 18세까지는 보통 한 80% 가까이는 자연적으로 좋아져야 되거든요. 네. 양약이든 한약이든 안 쓰고도. 그런데 운 나쁜 20%, 운 나쁜 25%는 성인형으로까지 고착화되는데 성인형으로 일단 고착화가 되면 진짜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영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가 각각 조금씩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아주 네. 핵심적인 사항만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영유아기, 그러니까 보통 한 만 2세 이하 요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가 얼굴 부위를 중심으로 몸통 부위를 중심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얼굴 빨간 애기들 네. 요런 애들 보셨을 거예요. 아토피가 상당히 많고요. 아토피하고 지루성 피부염이 또 동반된 애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아토피, 머릿속은 지루성 피부염. 그러니까 맨날 각질 덩어리 있는 그런 애기들이죠. 그러니까 네. 너무 이렇게 애기가 안쓰러워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요 시기에는 특히 좀 주의해서 생각하실 것이 뭐냐면 아토피는 대부분 접히는 부위에 아토피가 네. 나타나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 영유아기는 신측부, 그러니까 접히는 부위 반대쪽, 팔꿈치 쪽이라든지 무릎 주위 오히려 네. 안 접히는 부위인 거죠. 여기에 아토피가 나타나는 게 두 돌 이하 아토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는 음식에 대한 민감도가 잘 드러나는 게 또 아토피의 특징이기도 네. 하죠. 그리고 이제 만 두 돌에서 만 12세 정도 아동기라고 할 수 있죠. 소아기. 이런 소아기에는 반대입니다. 즉 신측부가 아니고 팔이나 다리에 접히는 부위, 즉 전주화 부위나 오금 부위를 네. 중심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빨갛게 되는 게 아토피라고 그랬잖아요. 고기를 손으로 이렇게 긁으면 네. 하얗게 변하면서 그게 1시간 이상 변색이 됩니다. 그 백색 피기 신기하네요. 묘기증이라고 하는데 네. 그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잘 모르는데 그런 백색 피부 묘기증이 드러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요 시기에는 애기들이 한창 밖에서 뛰어놀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뭐 미세먼지 주의보도 막 뜨고 문자도 받고 네. 그러는데 미세먼지라든지 꽃가루 같은 외계 대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시기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잠잠해졌던 소화기까지 잠잠해졌던 아토피도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너무 과도한 학습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아토피가 다시 재발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시기다. 그리고 요 시기는 좀 너무 안쓰러운 것이 네. 여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피부 이렇게 미용이나 이런 네. 게 굉장히 민감할 시기잖아요.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이 늘어날 시기인데 요 시기에는 하필이면 네. 얼굴 쪽을 비롯해가지고 상반신에 주로 아토피가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 드러나는 부위에 드러나는 부위의 네. 특징 자체가 상반신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노출 부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목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뭐 가슴 앞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서 여성 청소년들 뭐 여드름도 많이 나는 시기여서 네.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서 더 아토피가 심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원인을 알기가 어려우면 치료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저는 요 말씀을 아주 오늘 핵심적으로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의학적 치료는 두 가지로 나뉜데 첫 번째는 약초 목욕법.
즉 씻는 한약, 스킨넛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그러니까 피부에 보탬이 되는 약을 먹어서가 아니고 씻게 만들어서 약초 목욕을 통해서 일단 증상 개선을 도모하고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이런 치료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치법이죠. 밖에서 치료한다 그래서.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니까 요거는 증상 개선에 해당이 되고, 두 네. 번째는 소화기 계통의 면역학적인 불안정성을 안정화시키는, 요거는 본치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표치에 대비되는 네. 근본적인 치료, 체질 네. 개선 치료는 소화기 쪽에 포커싱을 맞춘 약은 제가 이제 어떤 약제들이 이제 한약적으로는 치료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치료해야 될 병증으로 생각하고 어떤 약제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외치법과 내치법으로 크게 두 개 나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각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네. 일단 우리 이렇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약에 먹는 약이 다 한약 아니야? 이런 이제 오해가 있으신데, 씻는 한약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임상적인 효과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인 논문을 계속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논문들로 발표를 하고 있죠. 그 논문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씻는 약제에 주로 많이 처방되는 한약제가 무엇이냐?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초라고 하는 약제, 그리고 어성초라고 하는 약제를 비롯해서 황연, 고삼, 지유, 지부자, 백선피 뭐 이런 약제들이 사실 늘 씻는 약 한약제로 많이 처방됐던 그런 스키너시 처방으로 많이 처방됐던 한약제인데, 요거를 욕조에다가 하루에 한 팩을, 그러니까 100cc 한 팩을 욕조에다가 아기를 앉힌 다음에 또는 네. 약간 비스듬하게 경사지어서 앉힌 다음에 푸는 겁니다. 그래서 희석된 스키너시 액을 만드는 거죠. 희석된 약초 목욕을 네. 하는 겁니다. 그러고 오래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한 10분 내외, 그러니까 길어도 15분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살짝 스키너시 희석액에 담가두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과연 좋은 효능이 발생을 하느냐? 피부에 들뜬 열 자체가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토피 있는 애기들이 이렇게 오톨도톨하고 거칠거칠하고 윤택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피부 윤택도를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드랍게 돼요. 그러니까 네. 아토피뿐이 아니고 그냥 피부 건조증이 있는 애기들도 피부가 좀 보드라워지는 그런 아주 좋은 효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이 실제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상 개선뿐이 아니고 실제적인 치료 효과, 그러니까 단순 치료가 아니고 대증 치료가 아니고 실제적인 치료 효과도 분명히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본치, 근본적인 치료는 네. 소화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화기와 관련되어서는 요 말씀을 기억 한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토피 있는 애기들은 대부분 소음인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가요? 소화기가 약한 애기들. 아. 원래 소화기가 약해서 밥도 잘 안 먹고 네. 맨날 배 아프다 그러고 맨날 어디 어린이집에 유치원 간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서 설사한다 그러고 변비 있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땀 삐질삐질 걸리면서 이렇게 잘 못 나오고, 이런 네. 소화기 허약아들이 많은 그런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수적인 특징들인데,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이 소화기의 문제를 두 가지로 또 나눴어요. 네.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던 비생리적인 체액이 정체된 걸 담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분 대사가 잘 안 돼가지고 응결된 거죠. 비위계통에. 그것이 아토피의 원인 네. 중에 하나다. 처리해야 될 것. 네. 노폐물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아토피와 같은 병증을 언제 일으켜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좀 병리적인 소견을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면역학적인 불안정성을 유도하는 오랜 외계 물질의 축적. 이거를 한자어로 식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음식이 쌓여있다. 쌓일 적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담음과 식적을 각각 내려주는 처방이 근본적인 처방이다. 그래서 담음을 내려주는 처방은 대표적으로 백출이라든지 네. 백봉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피라든지 바나 이런 약제들이 담음을 내리쳐주는, 청소해주는, 정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한약제가 되겠고, 네. 두 번째는 식적, 그러니까 쌓여있는 외계물질을 내려주는 처방은 대표적인 게 우리 산사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산사. 뭐 이렇게 어떤 술과도 관련된 그런 제조명에서 제가 언급은 못하겠지만 산사, 봄, 뭐 이런 술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산사, 네, 봄. 그런 네네. 술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한약재로 만든 한약재로 만들고 네. 그게 소화 잘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돼서 어쨌든 네네네. 그런 산사라고 하는 게 식적을 내려주는 거다.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약재고 네네. 사인이라고 하는 약재도 있고 지실, 후박 요런 약재들도 있는데 요런 약재들이 식적을 내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한약재다. 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은 잘 이해하시는 거고 또 하나 우리 이렇게 방송 들으시는 네. 분들께서 왜 소화기 문제를 왜 건드려야 돼? 피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럴 있으실 수 있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어머님 뱃속에서 네. 이 수정란이 이게 발생학적으로 막 진화를 해 나갈 때 네. 이게 소화기는 옛날에 생물 시간에 외배엽, 내배엽, 네. 중배엽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억이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네네. 세 개로 이제 배아가 구분이 되는데 피부하고 소화기는 피부는 이건 겉에 있으니까 네, 바깥 네. 외자를 써가지고 외배엽 기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소화기는 안쪽에 있으니까 내배엽 네. 기원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닌가요? 우리 몸은 한 세포에서 이렇게 말아 들어간 게 소화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하고 소화기는 사실은 똑같이 외배엽 기원이에요. 같은 물질인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원래 원천 자체가 외배엽에서 같이 기원한 겁니다. 이렇게 피부가 말려서 안으로 들어간 게 소화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소화기에는 점막 자체에 면역세포가 한 70%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학적인 불안정성이 아토피의 원인이기 때문에 네. 면역학적인 안정성을 도모해주기 위해서 소화기를 건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었고 요새 서양의학에서도 네.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이 잘 새는 거죠. 누수가 네. 뭡니까? 이게 좀 새 나가는 거잖아요. 네. 장이 소장이든 대장이든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허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토피나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 사이로 음식물들이 이렇게 새 나가서 혈관에서 항원항체 반응을 격렬하게 일으켜서 결국은 아토피가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유산균도 많이 먹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한의학적인 맥락하고도 이게 맞닿아 있다. 그 비염 앓는 분들 맞습니다. 유산균 먹으라고 하는 게 이런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아토피나 비염이나 네. 천식은 형제 질환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면역학적인 불안정성, 특히 장에 있는 면역학적인 불안정성이 피부 점막에 드러나면 아토피라고 하고 코 점막에 드러나면 비염이라고 하고 기관지 점막에 드러나면 천식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아토피 피부염이나 비염이나 뭐 이렇게 장에 대해서 조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장 관리하는 게 아토피 피부염의 핵심적인 관리법이고 핵심적인 치료법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검색을 하다가 비염 유산균이란 걸 봤는데 이건 도대체 뭔가 했는데 이게 다 일리가 있는 거네요. 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 생활 습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생활 수칙들을 가지면 좋을까요? 저는 화학식으로 네. H2O를 잘 활용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H2O가 뭡니까? 산소. 산소하고 수소가 합쳐진 네. 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H2O는 물의 형태도 있을 수가 있고 얼음의 형태. 그게 얼으면은 그러니까 좀 0도 이하면 네. 얼음이 되잖아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아토피를 생활섭생 관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는 얼음을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일단 아기들이 너무 가려움증 때문에 네. 밤새도록 잘 못 잘 수도 있다. 그 정도로 가려워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네. 가려움증이 있어서 손으로 대는 순간 이 손 안이 세균 덩어리입니다. 네. 아까 제가 황색 포도상구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감염이 굉장히 쉽게 돼가지고 아토피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려움증 자체를 진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쓰자니 이게 내성도 있을 수가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성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의존성도 없이 가려움증을 확실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생활섭생법은 얼음찜질입니다. 그런데 얼음찜질을 지속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간헐적 얼음찜질을 해야 됩니다. 네. 즉 간헐적 얼음찜질은 뭐냐? 비닐에다가 얼음을 잔뜩 넣고 가려워하는 부위를 쫓아다니면서 10에서 15초를 댔다가
10에서 15분을 쉬고 네. 10에서 15초를 댔다가 10에서 15분을 쉬고 이건 무한 반복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됐다 오래 쉬고 짧게 됐다 오래 쉬고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지속적 얼음찜질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네. 감기 걸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의 제1의 증폭인자 중에 하나가 네. 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셈이 될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간헐적 얼음찜질을 해줘도 충분히 가려움증이 통제된다. 아, 실제로 H2O, 그러니까 물을 이용한 지금 관리법들을 맞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를 말씀드린 게 얼음찜질법이고 네. 간헐적 얼음찜질법이고 두 번째는 약간 근본적인 또 장의 면역 기능을 안정시키는 개념과도 통하는데 맹물을 네. 이거 뭐 정수긴 물도 괜찮고 미네랄 워터도 상관없고 사실은 수돗물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 아리수 같은 거 열심히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맹물을 약간 미지근하거나 약간 서늘한 맹물을 애기 소변 색깔이 거의 투명함에 가까울 때까지 그리고 절대값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중 킬로그램당 최소 33cc 이상의 물을 네. 그러니까 체중이 만약에 20kg다 그럼 곱하기 33 하면 660 나오잖아요. 네. 하루 최소 660cc 이상의 물을 먹인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소변 색깔이 투명해지지 않으면 네. 밝고 연한 노란색이 안 되면 더블을 먹어라. 그러니까 곱하기 66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을 충분히 많이 먹이는 게 아까 제가 아주 강조를 드렸던 아토피 피부염의 본질적 치료는 장이다. 장의 면역 기능을 회복하고 안정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면역의 회복의 의미에서 맹물을 많이 먹는 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합치면 H2O를 가지고 관리하는데 하나는 가려움증 통제를 위해서 얼음찜질로 관리하고 간헐적으로 하나는 맹물을 충분히 많이 먹여서 장의 1차 면역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장 청소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저는 H2O 관리법이라고 하셔서 뭔가 이게 이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뭔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인데 정말 실제로 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얼음찜질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와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늘 쓰는 얘기인데 어머님들한테 한약 처방 제가 뭐 스키너시도 처방해드리고 장 담음이나 식적을 내리는 약도 네. 처방을 해드리는데 저를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어머님. 뭐냐면 약 먹는 동안은 특히나 뭐 얼음찜질도 하시지만 네. 맹물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약발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돌팔이 안 만드시려면 물 많이 먹이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은 근데 정말 낫지도 않고 그런데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병으로 유명하잖아요. 실제 치료 사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토피 피부염을 지금 뭐 2001년도서부터 네. 지금 2019년도가 됐는데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이다시피 지속적으로 처방을 해왔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네. 사실은 제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였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저희 제가 아들내미 하나, 딸내미 둘 이렇게 이제 3남매를 두고 있는데 다복한 가정이시구나. 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 근데 딸내미들은 너무 피부가 좋은데 이 아들내미가 다행이네요. 저의 피를 받아서 그런지 저희 안사람 피를 안 받고 네.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네. 아토피 피부염으로 피부가 단골 환자였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 나서 제가 홧김에 한의대를 온 것도 같은데 한의대를 와서 제가 뭐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네. 거의 99% 이상 해결이 됐어요. 지금 제 얼굴 보면은 화장해서가 아니고 네. 조명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피부가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피부가 진짜로 좋으세요? 네, 피부 저는 다른 건 안 좋은데 피부는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 한의과 대학 와서 한약 먹은 덕분이라고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우리 첫째 놈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태열이 이렇게 덕지덕지 있는 네. 상태로 태어났는데 다행히 스키너시하고 한약 처방을 통해서 지금은 너무 깨끗한 피부 상태가 됐죠.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저의 아주 가까운 치료 사례에 해당이 되고 사실은 저는 돌 미만 아기들 네. 같은 아토피 환자들도 많이 보는데 아까 제가 씻는 한약, 네. 그러니까 먹는 한약이 아니고 씻는 한약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증상 개선에. 근데 요 씻는 한약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애기들은 그런 만 돌 미만 애기들, 영세 애기들입니다. 왜냐면 그런 애기들은 약을 잘 못 먹잖아요. 네. 쓴 약이니까. 그러니까 씻는 약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기들은 매일매일 처방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거의 부작용 없이, 부작용이라고 해봐야 한두 달 동안 약간 각질이 좀 더 많이 떨어지는 부작용, 그러니까 감수할 수 있는 부작용인 거죠. 그 뭐 의존성이나 내성 없이, 스테로이드 의존 없이, 그리고 리바운드 없이 체질 개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씻는 한약을 돌 이하에 있는 애기들은 아주 많이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네. 제가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해드려보자면, 제가 작년도에 좀 굉장히 뿌듯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네. 아동을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만 2세에서 만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씻는 한약을 가지고 최초로 임상시험을 성공을 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아동 대상은 사실은 임상시험 허가가 안 나와요. 네. 윤리성 때문에. 근데 네. 이거는 먹는 약이 아니고 네. 씻는 약이기 때문에 IRB, 그러니까 기관윤리심의위원회 를 쉽게 잘 통과를 했고, 국립한국한의학연구원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도 임상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네. 동물 실험하고 세포 실험은 다 있었거든요. SCI 이렇게 네. 저널에도 제가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것 말고 임상 시험은 사실은 애들 대상으로 하긴 어렵고 어른들 자원자 대상으로 보통 했었는데, 애들 대상으로 이제 씻는 한약은 허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윤리적인 평가 그건 다 받고, 어쨌든 임상적인 퍼포먼스도 굉장히 뛰어나게 나온 그런 결과치를 얻어서 저널에 발표를, 그러니까 학진 등재지라고 이제 국내 1급지거든요. 네. 거기에도 실제로 논문이 실렸기 때문에 아주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씻는 한약을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가까운 한의원 가서, 어차피 논문으로 나왔으니까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비율로 나왔다는 건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체질 개선 치료를 조기에 받아야 성인으로 이행이 안 된다. 요 생각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서 느끼는 건데,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 제가 많이 뵙잖아요. 좀 주종이 있으시잖아요. 치료. 맞습니다. 보면 주종목. 네, 약간 직접 본인이 앓으셨던 맞아요. 그런 질병에 특히 좀 이제 치료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앓은 어떤 네. 경험들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더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 사례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씻는 한약이라든지 아니면 소화기를 보하는 그런 치료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물을 많이 드시고 얼음찜질을 많이 하시면 좋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박사님 말씀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과메기입니다. 과메기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과메기는 철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이 또 제철인데 아주 제철이죠. 네,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예, 과메기는 우선 어떤 식품인지 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원재료는 청어 또는 꽁치입니다. 그러니까 청어나 꽁치를 수분 함량 한 40% 정도 되도록 네. 말린 거다. 요게 과메기다. 근데 청어로는 요새 잘 안 해 먹잖아요. 안 해죠. 대부분 이제 이렇게 꽁치를 네.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보통 11월에서 1월 달, 그러니까 딱 요 철이죠. 네. 겨울철에 이렇게 경상북도 지방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과메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식품으로 많이 활용을 하셨었는데요. 네. 겨울철 냉동 상태의 꽁치를 말리는 겁니다. 3일에서 한 10일 동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추우니까 얼다 녹았다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쫀득쫀득한 식감이 얻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맛만 좋은 게 아니고 네. 맛만 감칠맛이 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다. 대표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인 DHA 하고 네. EPA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네네. 머리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머리도 좋아지지만 혈관을 좋아지게 만들어요. 아. 그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나 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나 이런 거에 뭐 이렇게 보조적인 치료적인 효과를 내는 식품으로 많이 과메기가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타민 E 성분도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관심 많으신 피부 노화, 그러니까 피부 항노화에 도움이 네. 되는 아주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식품입니다. 네. 근데 과메기가 원재료인 뭐 꽁치나 청어 이 생으로 해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뭐 수분함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그 김치를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김치는 원재료인 배추보다 네. 뭔가 이렇게 숙성 발효를 했었을 때 맛도 좋아지지만 아. 영양학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것 네. 똑같습니다. 꽁치도 괜찮은데 꽁치보다 과메기의 형태로 먹었을 때 맛도 좋아지지만 영양 성분도 더 이렇게 가치가 높아진다. 일예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메가3하고 핵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항노화, 항산화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피부 노화를 비롯해 가지고 항노화, 혈관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메기를 좀 많이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아스파라긴산도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그 송년회 철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숙취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과메기 안주를 시키시면 네.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소고기에 비해서 이게 네. 가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무려 한 15배, 16배 이상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칼슘 같은 경우에도 한 4, 5배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비타민 D 그러니까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달걀 17개 정도가 조그만 그런 비슷한 용량에 있었을 때 그 네. 근접한 효과를 낸다. 그러니까 비타민 D나 칼슘은 사실은 뼈와 관련이 있는 영양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장기 애기들이나 뼈가 약해지시는 골다공증 있는 노인분들, 네. 중년 여성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네. 이게 퓨린이라고 하는 성분도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통풍이 안 좋은 성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산 수치가 높거나 평소에 아니면 통풍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마시라. 이런 주의사항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거나 통풍이 있는 분들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많이 드셔도 되나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과메기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수고 많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나이는 72세고요. 네. 키는 172고요. 네. 몸무게는 73kg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황만기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통화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저도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아유, 예, 예. 자, 어떤 문제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제가 73년대에 예. 무릎을 굉장히 하얀 물렁배가 긁힐 정도로 무릎을 되게 찍어버렸어요. 아이고, 아스파트길에. 예. 그런 뒤에도 그게 언제 그러셨을까요? 최근에 그러셨나요? 73년도예요. 73년도?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거의 50년 됐죠. 아이고 진짜 50년, 한참 50년 됐네요. 넘었죠? 예. 네, 그런데 그동안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지금 이게 골반 그동안에 이제 저 침도 맞고 하니까 예. 발을 양반 다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네. 그런 갔다고 지내다가 침을 맞으니까 양반 다리가 좀 되더라고요. 부드러워지셨겠네요. 예. 네, 예. 그런 다음에서 보통 이제 그 전기 침을 맞으는데 이 골반이 뻐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예. 한동안 괜찮겠지 하고 지내다 보니까 발이 뜨거워져요. 발이 뜨거워지시고. 예, 발이 뜨거워지고 무릎이 이제 그 통증이 좀 오면서 골반이 뻐근하면서 기분 나쁘게 활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 뭐 움직이시거나 근데 뛰시거나 뭐 점프 예, 같은 거 예. 하셔도 전혀 뭐 뭐 문제는 무거운 걸 없으신 들거나 상황. 예,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런데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장 지금 뭐냐면 비 올라고 하고 그러면은 골반도 뻐근하면서 발이 뜨거워갖고 발에 때로는 열도 생겨요. 예, 예. 저녁에면은 이불에다 발을 넣질 못하고 지금 계속 한 10년 동안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년 정도 되셨고. 박사님한테 문의를 좀 받았고 조언을 좀 받아서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예.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뭐 제가 직접 진찰을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요건 직접적인 그렇죠. 진찰이 좀 예. 필요할 거는 같거든요. 예. 근데 일단 골반이 뻐근하고 발바닥에 예. 열이 나는 그런 예. 상황이 10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예, 고통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또 치료나 관리도 해보신 만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야, 당연하죠. 그런데 많이 잘 안 해봤어요. 나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병증 예.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히 예, 이제 예. 연배가 뭐 요새는 뭐 72, 3세도 뭐 거의 중년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 그러니까 뭐 어르신이고 노년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연배이신데 네. 예. 이런 상황이 되시면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의 상황으로 예. 혈관의 정체, 혈관의 흐름, 피의 예, 흐름 예. 자체가 많이 좀 불량해지게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약해질 수밖에 없죠. 혈행순환의 문제, 일개연성이 예. 사실은 매우 높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이렇게 자극을 주면 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예. 대부분 쉬면 좋아지는 병증 중에 하나인데 예. 발바닥에 이제 계속 자극이 가해지는 상황이다 보니 또 우리는 예. 인간이니까 당연히 걸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쉬면 좋아질 수 있는 걸 알아도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또 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시죠. 밤에 이렇게 오히려 더 예, 문제가 되는 상황이 한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음허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음허열은 뭐냐면 그냥 노화의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노화라고 표현해서 참 조심스럽고 송구하긴 한데 예. 이게 아주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적인 열의 형태여서 제가 아까 노화를 언급을 드린 거고 혈행순환을 언급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의 기운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의 기운이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조직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직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예. 양의 기운.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양기가 막 뻗치는 나이인데 예. 어르신 분들은 양기는 뻗치진 않는데 음의 기운이 떨어져서 양기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군요. 근데 기운은 예, 별로 예. 없는데 몸은 뜨거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음의 기운을 보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적인 관리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요, 잠깐만요. 예. 박사님. 그래서 제가 봄, 가을에는 꼭 그 녹용 한약, 예. 녹용을 첨부해가지고 봄, 가을에는 지금 한 10년 동안 먹고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 녹용만 드시는 건 저는 반대인데 녹용과 분명 예. 다른 거하고 이제 해가지고 같이 섞어서 드시겠죠. 그건 한의사 선생님이 예. 잘 처방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음허열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약도 처방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녹용만 단독으로 먹거나 이렇게 열이 상대적으로 뜬 상태에서 단독으로는 먹을 수가 없죠. 홍삼만 단독으로 왜냐면 가끔씩 이렇게 녹용 피만 단독으로 드시거나 녹용만 다져서 드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신데 그 자체는 좋은 약이지만 내 몸에 안 맞으면 안 좋은 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분의 기운이 모자라서 양분의 기운이 조금 뜬 상태임을 감안하셔서 오히려 예. 봄, 가을에 이렇게 드시는 건 아주 좋고 평소에도 예. 아까 제가 예. 아토피 얘기할 때 물 많이 드시라는 걸 아주 강조를 드렸는데 예. 어르신들께서도 특히 이렇게 발바닥에 열이 새벽녘에 밤중에 많이 네. 나시는 분들은 맹물을 많이 먹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맹물을. 예. 그리고 맹물 많이 먹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둥글레 차를 많이 드세요. 예. 둥글레 차요. 차가 한약재 중에서 황정이라고 하는 약재인데요. 예. 요게 음분을 보충해주는 아주 오랫동안 먹어도 전혀 부작용 없는 좋은 한약재입니다. 예. 황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황정이란 예. 말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둥글레 차 먹는다. 둥글레 차요. 둥글레 차를 드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둥글레 차가 고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래 드실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 이 발바닥 열나는 게 뭐 직접적인 치료 효과까지는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음분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과정에서 이게 항노화 작용도 있으니까 그런 열감이 조금 덜해지시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혈행순환 자체가 이렇게 황정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되면 도움이 되는 약재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는 제가 보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노화와 근본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나는 뭐 둥글레차 먹어도 혹시나 효과가 좀 뭐 얘기 들을 때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뜨뜻미지근하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나중에 황정으로 잘 안 되면 당귀차를 한번 드셔보세요. 당귀차요? 당귀차. 사실은 당귀는 여성분들한테 많이 추천되는 한약재이긴 한데 이게 손발찬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손발이 오히려 뜨거운데 이게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각적인 이상은 차든 뜨거우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혈행순환 자체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귀차 같은 거를 다음번 후보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당귀하고 뭐 후보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황정하고 당귀를 섞어서 먹지.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조리를 하시면 예전에 사실은 이게 무릎에도 도움이 되고 허리에도 도움이 되고 어깨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담이 좀 약간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때부터서 약간의 담이 있어요. 다친 후유증을 얻다가. 그러셨군요. 어쨌든 그런 이제 근골격계 병증, 혈행순환 정체 상태를 뭐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증상적으로는 분명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시니까 그런 이제 한방차 요법을 좀 시행을 하시면서 가까운 한의원 하나 정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침 치료 받으시고 아니면 뭐 약침 치료를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한약 처방 받으시면 그래도 제가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건강함이 느껴지시는 정도로 건강 관리를 그래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더 건강해지신. 천하무적으로 천하무적처럼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러시죠. 맞습니다. 근데 더 천하무적이 되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한방차요법을 좀 시행을 하시고요. 사실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런 당귀라든지 그런 둥글레차 열심히 차 형태로 드시면 요새 겨울철인데 피부도 보통 이제 거칠해지지 않습니까? 연세 드시면 그렇죠. 피부도 좀 보드러지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효용성이 있으니까 그런 한방 의료기관도 이용하시고 한방차도 이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